안녕하십니까, 링컨입니다. 자, 셀트리온 7편을 찍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6편에서 재난 문자가 와서 조금 잘린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제 그 미국의 컴퓨터 잡지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 잡지 회사 이제 소프트뱅크 임원진들이 그 이제 손정희한테 그 아니 그 좀 말씀을 드린 거죠. 뭐냐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재무 담당 이사는 소프트뱅크 본사에서 그 회사를 파견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니까 손정희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재무 담당 이사를 파견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컴퓨터 잡지 회사 CEO서부터 모든 직원이 우리가 M&A를 당했구나. 그거를 절감을 하게 되면서 뭔가 본인의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 막 미친 듯이 일했던 그 열정과 그 분위기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재무 담당 이사를 파견을 해서 재무적인 부분을 좀 더 이점을 얻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의 분위기를 꺾어버리면 오히려 그건 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면서 소프트뱅크 임원진들이 손정희한테 얘기했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재무 담당 이사를 파견하지 않고 원래 했던 그 재무 담당 이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회사의 그런 일하고 싶은 열정이나 분위기를 꺾지 않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그게 성공적으로 이끌어졌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회사를 통해서 야후를 소개받게 되고 그 손정의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작은 회사에서 일본의 굴지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이 그 이제 유럽에 있는 제약회사들을 앞으로 M&A 하게 될 때 그 회사의 유럽의 회사들이면 상당히 역사가 또 오래된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오래된 역사와 문화와 그런 것들을 존중을 최대한 해주면서 좀 억지로 무조건 합병을 시켜서 셀트리온의 문화 속으로 끼어드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셀트리온 문화를 전파할 거는 전파하지만 또 그들의 문화를 존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려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것이 앞으로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로 가기 위한 키가 되지 않을 건가. 그런 문화를 구축하고 그러한 다양성의 존중을 인정을 하는 것이 셀트리온이 지금 속도를 기반으로 한 엄청난 그 실행력을 선보인 건 엄청난 큰 장점이긴 한데 앞으로 근데 그 셀트리온이 점점 커나가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다양한 기업을 M&A 하다 보면 그 기업들의 그 역사 문화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무조건 셀트리온 방식이 옳다 그것만 주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속도를 강조하고 막 그런 것들이 먹힐 수 있는데 손정희가 아니고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기업들 M&A를 하면 그 나라 기업 문화라든지 어떤 존중해줘야 될 부분을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또 큰 사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경영하는 거하고 외국 회사들을 또 M&A를 해서 경영하는 건 전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 손정희 회장의 그런 소프트뱅크의 경우를 참조를 해서 그런 좀 현명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핀오프하고 뭐 M&A, Merge and Acquisition 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acquisition보다는 merge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는 어떤 한 회사가 한 회사를 이제 어떤 예를 들면 그때 뭐 현대자동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듯이 그런 게 이제 인수고 요런 경우는 이제 merge 합병이 되는데 이 합병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비슷한 종류의 인더스트리여 갖고 합병을 해서 어떤 더 시너지를 나게 되는 경우, 그 요건 요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애퀴지션 할 때는 서로 문화가 달라갖고 막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뭐지 벤츠가
그 어디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 갑자기 크라이슬러를 해서 다임러 크라이슬러를 만들 때 그 크라이슬러의 문화를 존중해주지 않고 전부 벤츠의 문화를 하려고다가 서로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수합병해 갖고 성공하는 얘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두 기업의 다른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찌 됐던 뭐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 회사에 출발했고 뭐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른 회사가 하는 그런 거는 없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법적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공매도나 외국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지적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합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지배 구조도 전부 다른 기업들이 다 인정할 수 있게끔 글로벌 스탠다드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 뭐 알파벳 지주회사를 세워서 알파벳이 이제 뭐 그렇게 지배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는 케이스가 달라서.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결국은 지배 구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건데, 합병을 해서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도 꽤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지 국내 판매 전략이나 해외 판매 전략이나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그게 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어찌됐든 세 회사가 달성하면서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더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강력한 이미지 구축, 그 다음에 그 생산에서 판매하는 거에 유기적인 연결,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그 합병이 됐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양성의 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다소 좀 획일적인 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교육 환경에서 비슷하게 자라니까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다양한 나라 회사들을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지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합병을 하더라도 꼭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만큼은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 스핀오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인데, 이게 기업이 분리돼서 좋은 경우하고 분리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좋은 경우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IBM의 경우를 제가 좀 빗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아시다시피 IBM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해서 밀려갖고 원래 세계의 가장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였던 IBM이 부도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도 직전까지 간 회사를 건져낸 게 루 거스너라는 인물인데, 이 루 거스너가 그 IBM의 CEO 자리를 수락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근데 루 거스너는 그 IT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경영자로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원래 처음에 그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이었다가 아멕스 임원으로 가서 아멕스 CEO도 하고, 아멕스 카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비스코라고 담배하고 뭐 어디하고 회사하고 합병한 그 회사 CEO를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IBM의 CEO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루거스너가 계속 고사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IT 지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기업 중에 IT 기업 중에 하나인 IBM의 CEO가 될 수 있겠냐 그랬더니, IBM 이사회에서 루거스너를 설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IT 전문가적인 경영가가 없어서 지금 회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리얼 경영가가 없어서 그런 거다. 당신이 경영가로서의 인정은 능력을 받았으니까 IT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 IT 전문가들이 서포트를 할 거다. 당신은 그냥 그 전에 회사를 잘 경영하듯이 그렇게만 경영해주면 된다. 그래서 루 거스너가 이제 승낙을 하고 미국의 심장인 IBM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그런 어떤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IBM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컨설턴트라고 그 경영 뭐 컨설턴트들이 그 IBM에 대해서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이 회사는 도저히 지금 살아날 수가 없다 단독으로는. 그래서 스핀오프식으로 회사를 쪼개서 결국은 좀 살아나기 힘든 부서는 팔아버리고 살아날 수 있는 부서는 독자 생존을 하고 스핀오프가 아니면 이 회사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루거스너가 들어와서 보니까 회사 내부적으로는 정말로 똑똑한 인재들이 많은데 IBM이 너무 이제 거대한 회사로 군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 추구보다는 어떤 관료화가 돼서 거의 공무원 집단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엔트러프러너십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업가 정신이 전혀 실종이 됐고 어느 정도로 관료화가 됐냐면 회사 회의 내에 프라핏 수익을 얘기하는 거가 뭔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수익 추구는 당연히 어떤 회의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가 돼야 되는데 프라핏이 빠진 그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거스너가 회의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만 회사를 스핀오프 시키는 게 답은 아니고 이런 우수한 인재를 갈라놓는 것만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가적인 마인드와 그 프라핏 수익을 추구하려는 기본 정신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만 시킬 수 있다면 굳이 스핀오프를 안 해도 이 우수한 인재들을 오히려 하나로 묶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 IBM이 문제가 뭐였었냐면 굉장히 비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근데 실제 서비스는 비슷해 다른 회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존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IBM이 그 하드웨어를 다른 회사하고 비슷하게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대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하드웨어 중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로 그 당시에는 메인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컸었는데 그걸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갖고 그걸 유지 보수하는데 또 엄청난 비용을 받고 그랬는데 경쟁사들에 대해서 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아무리 IBM이라는 그런 네임밸류가 붙어도 점점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메인 컴퓨터 가격을 파격적으로 경쟁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고 그러면 수익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유지 보수를 많이 따내면서 소프트웨어 물론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은 걸렸죠. 그게 하루아침에 그 많던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수익을 당장 소프트웨어로 전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당장에 좀 손해가 나더라도 결국 경쟁력이 있는 근본 체제로 가서 스핀오프의 길을 피하고 그렇게 회사를 유지한 채로 결국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탈바꿈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IBM을 다시 생존시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핀오프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우인데 왜 그러냐면 LG 화학 같은 경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뭐 이렇게 지금 배터리 전문 기업을 LG 화학에 투자했던 많은 그 뭐 기관 투자자들부터 개미 요즘은 동학개미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비난을 하는데도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LG 화학은 원래 화학 위주의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화학 위주의 회사에서 지금 물론 캐시카우는 그거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동차 배터리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정말 20년 넘게 꾸준히 적자가 그동안 많이 나는데도 투자를 해서 이제 겨우 그 부분이 흑자로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수주 잔고가 100조 정도 되는데 더 이상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공장 캐퍼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시설을 증설하든 대규모 투자가 돼야 되는데 LG 화학 내 여태까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또 그렇게 엄청난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가 부담인 거죠. 그래서 스핀오프를 시킨 다음에 분사인 거죠. 분사를 시킨 다음에 이 회사가 다시 상장을 했으면 자금을 많이 또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 유치되는 자금 갖고 새로운 공장 시설을 해서 그 새로 증설되는 공장 시설 갖고 시설만 있으면 지금 뭐 수주는 엄청나게 들어오니까요. 새로운 수주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스핀오프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나 아니면 두 번째 경우는 SKT에서 많이 했었던 건데 SKT에서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가 사업들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회사 내에 뭔가 그 회사의 본 SK텔레콤의 본 문화하고 너무 좀
너무 색깔이 너무 다양해지고 뭔가 코어 비즈니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회사는 완전히 그냥 아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거의 지배하는 형태인데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분사시켜서 완전 독립된 회사로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코어 비즈니스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SK텔레콤처럼 떨쳐내는 그런 식의 분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사가 아까 뭐 LG화학이 그런 경우에 해당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코어 비즈니스가 아니어서 그걸 완전 다른 자회사 형태로 떨어뜨려 내는 그런 분사가 되든지, 요런 형태의 분사는 괜찮거든요. 근데 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이 홀딩스를 만들 때 그 서정진 회장이 이 셀트리온을 적은 지분 갖고 지배를 하려는 그 지배 구조를 목적으로 만드는데, 그 투명하려는 지배 구조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회사를 지배하려는 지배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공격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합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해야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더 좋은 영향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스핀오프나 애퀴지션,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에 합병을 드리고, 셀트리온은 왜 합병할 수밖에 없고 합병이 주가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셀트리온이 그런 그 불확실성이 합병에 대한 거는 많이 거쳐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가 흐름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어찌됐든 그 글로벌 제약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좀 많이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기존에 연구했던 거하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시리즈물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참신한 내용으로 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